안녕하세요, 아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군무원 시험 기본 숙지 사항에 관한 영상입니다. 2018년 국방부 군무원 공고문에서 발췌를 하였으며 제가 커뮤니티 등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곁들였습니다. 이 정보들은 정확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투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1.5배속 정도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군무원 시험 일정별 프로세스입니다. 대략 1월부터 11월까지고요. 1월에서 2월 말에 대략적인 채용 일정이 국방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채용 일정은 자세한 일정이 아니고 몇 월에 뭘 하고 몇 월에 필기시험 보고 몇 월에 면접을 보고 몇 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다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정식 공고문은 3월 말에 국방부 공고문을 통해 뜹니다. 보통 3월 27일, 28일 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초에 육해공 공고문이 차례대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을 기준으로 4월 중순경 한 10일에서 16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되고, 원서 접수 종료 7일 후 아니면 10일 후까지 기다리시면은 최종 접수율을 발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은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니면은 7월 첫 주 토요일에 필기 시험이 치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8년 같은 경우는 한능검이 처음 대체되는 시험이라, 물론 2016년부터 예고를 하긴 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하도 많아서 40일 늦어진 8월 11일에 필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인 내년부터는 한능검 대체 두 번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민원은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실제로 시험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치러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원래대로 7월 첫 주 토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준비하실 때 2019년은 7월 첫 주 토요일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7월 첫 주 토요일에 필기 시험을 보게 된다면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말쯤에 나게 될 거고, 그리고 9월에 면접 시험을 보고 10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11월에 최초 임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임용 시작은 각 군별, 직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는 역시 각 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이 지원하려는 군의 공고문을 읽고 수행하셔야 하고, 시험 자체 기준은 공통사항이라서 모두 같으나 서류 제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군은 서류를 제출을 하고 어떤 군은 안 하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하시려는 군의 공고문을 읽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각 군별로 하나씩 지원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같은 군 내에 경채와 공채를 동시에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공군에 공채를 지원하고 국방부에 경채를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군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 보는 날짜와 시험 시간이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응시는 한 군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기시험입니다. 국방부, 육해공 각각 따로 선발하고 매번 TO는 다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는 군수직이 없습니다. 각각 지원은 가능하나 역시 시험은 한 곳만 응시가 가능하고요. 국방부는 시험장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서 치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기도 서울에서 보고 면접도 서울에서 보고 최종 임용지 결정하는 것도 서울에 있는 모 강당에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육해공은 각 거점 지역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오후 15시까지 입실하고 15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입실은 13시 30분부터 가능하고요. 필기시험 문제는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과목당 25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총 75분이 부여됩니다. 문항당 1분이죠. 그리고 문제당 4점입니다. 그리고 필기에서 1.3배수를 선발하는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방부던가 육군이던가 해서 동점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행정직렬에서 한 1.8배수까지 나온 걸 봤어요.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걸 미리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무원은 공무원과 다르게 선택 과목이 없으므로 조정점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시험이라 시험지는 바로 회수해 가고, 구급 공채는 국어 더하기 전공 2과목, 경채는 전공 2과목으로만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과락은 행정 군수 쪽은 과목별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 군수는 어차피 컷이 거의 80점대라서
총점 꽈락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직은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총점 꽈락은 없습니다. 대체 시험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한국사와 영어는 외부 시험 성적 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게 대체를 한다는 거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대체해야 됩니다. 이걸 왜 적었냐면은 커뮤니티 등의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 가끔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부 시험 응시료가 너무 비싸다. 자기는 시험 봐서 그걸로 승부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근데 안 됩니다. 그리고 9급은 공채 기준 한국사 4급 이상, 영어는 지텔프 32점 이상, 토익은 470점 이상으로 대체를 하고요. 이거는 높은 점수나 등급을 받아도 필기 시험이라던가 뭐 가산점을 준다던가 면접에 이득이 있다던가 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 점수를 패스했냐 못했느냐 그거로만 따지니까요.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기준 점수만 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대체 시험은 공채에만 해당되고 경채는 한국사와 영어 점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서류 인정 기간입니다. 대체 시험 점수는 필기 원서 접수일까지 나와야 합니다. 영어는 시험 보는 해 역산해서 2년, 한능검은 시험 보는 해 역산해서 3년, 그리고 필수 자격 면허는 필기 원서 접수일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 자격 면허는 필기 시험일에서 수정 기간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보통 필기 시험일 끝나고 5일 정도 수정 기간을 주어지는데요. 이때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정 기간이라 하면 월, 일은 뭐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연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군무원 시험에는 영어는 2017년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 취득한 점수, 한능검은 2016년 이후에 취득한 건 모두 유효로 간주합니다. 육군의 경우는 필기시험 당일에 대체시험 성적증명서 등을 실제로 들고 가서 제출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가산 자격 및 면허입니다. 가산 자격 및 면허는 공채만 인정되면서 기술 직렬 30개 직렬만 또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속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어떤 직렬에 지원하셨는지 가산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시 필수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직렬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전산직이나 보건직은 자격증을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직렬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산업기사는 5점, 기능사는 3점이 부여가 되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일부 직렬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렬이 인정받는 직렬인지 공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은 꽈락을 맞지 않아야 가산이 되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최종 평균에서 플러스 5점 또는 플러스 3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은 자격 면허가 여러 개 있어도 단 한 개만 인정합니다. 경채와 공채의 차이입니다. 공채는 한능검 영어, 그리고 국어, 전공 2과목, 그리고 기술 30개 직렬의 경우 자격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채는 경력을 서류 전형으로 증빙을 해서 통과한 사람만 전공 2과목만 보고 치를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가 필요가 없고 국어도 안 봅니다. 경채의 경우 군과 직렬, 직급마다 조건이 세세하게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하셔야 되고 보통 한 명만 뽑아서 경쟁률도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합격선과 선호도입니다. 국방부 공군이 비슷하거나 국방부 쪽이 좀 더 높은 편이고 해군, 육군, 해병대 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부대의 문화나 분위기 그리고 임용 예정지에 대한 위치 등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합격선은 크게 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국방부와 공군이 약간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뭐 해군하고 육군하고 약간 비슷하고 해병대는 좀 약간 낮은 편이고 이런 순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군별 특징입니다. 이것도 제가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자료로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참조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방부는 국방부 직할부대, 즉 국직부대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 본청은 공무원이 들어가지 군무원이 들어가지 않아요.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부대에서 일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 역시 산재되어 있으나 국방부라는 최상위 부서 특성상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가 많고 분위기도 환경도 군대보다는 민간에 많이 가까운 편이라고 합니다. 공군은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합니다. 비행장 특성상 그렇고요. 그래도 백령도나 영월 같은 곳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야 되고, 공군도 약간 공군 주식회사라고 불릴 정도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해군은 역시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임용지 위치상으로 경상도 분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국내 매점이 민영화가 돼갖고 GS25가 들어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렴치 않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해군 출신이 아니라서 이건 점은 정확치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육군은 경기 북부 강원도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 지역도 있긴 한데, 올해 발령받으신 분들 TO 나온 거 보니까 역시 경기 북부랑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육군은 이쪽 부대에 갈 확률이 좀 높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분위기는 군무원도 같이 훈련 뛰고 위장할 정도로 준군인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해병대는 정보가 좀 가장 없긴 했는데, 그나마 나온 정보는 김포 같은 지역도 있으나 서해 5도 발령,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필기 합격자 중에서 신원 진술서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로 필기 합격자와 면접 대상자가 상의할 수 있어요. 필합자는 7명인데 면접 대상자는 5명이라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고, 국방부는 면접을 서울 강남 지역에서 봅니다. 그리고 육해공은 면접을 계룡대 부근에서 보고요. 면접관은 3명에서 4명으로 이루어지고 면접 대상자는 1명으로 다대일 면접입니다. 그리고 군무원 면접의 특징은 필기 점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면접 100%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그 신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든 역전 드라마가 가능합니다. 커트라인으로 면접을 들어오신 분들이 합격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필기에서 1등 하신 분이 면접에서 불합격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하실 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임용유예입니다. 임용유예는 법정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체 지원자는 임용유예가 아예 불가능하고, 공채의 경우에도 부대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첫 번째 학업의 지속, 보통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 졸업을 못했을 경우 임용유예를 하시고 학업을 마치신 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런 사유로 가능하고, 두 번째 6월 이상의 장기 요양 필요, 본인이 중병을 앓았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던가 했을 때 임용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사유를 증명하시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임용유예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요 정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공무원 시험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가능한 병원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보통 큰 병원이나 무슨 건강관리협회 아니면은 동네 내과 이런 데서 다 하니까 일단 전화를 넣으셔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하는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빨리 발급해 주는 곳이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당일 발급하는 곳도 있다니까요. 그거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불합격 판정받으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시간 금식한 후에 증명사진을 들고 가시면 되고, 여성은 빈혈, 남자는 간 수치로 인해 불합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제출 당시 유효한 기간을 가진 검사서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데, 군에 따라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발급된 것만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미리 발급받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발령지 선택입니다. 국방부는 발령지 선택할 때 서울 용산에 있는 강당에 모여서 선택을 합니다. 늦으면은 자기가 이제 성적이 상위권이라도 선택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고요. 대리자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군은 최종 합격자 공고문에 TO 목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채용 후보 등록 시에 1에서 3지막을 적어서 내는 식입니다. 그 육군은 공군과 똑같은데 5지막까지 내는 식이에요. 그리고 해군은 채용 원서 후보 원서를 들고 본부에 방문해서 제출하면서 즉석에서 임용 예정지와 TO를 알려주면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수보다 적은 발령자 TO가 나올 경우 남은 임원들은 전부 임용 대기자가 되며 추후 TO가 나올 때까지 성적 순으로 먼저 연락이 갑니다. TO 목록에서 필기 성적 상위권자부터 TO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 선택권을 부여를 하는데, 이게 원하는 지역이 없다고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미루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정 임용 유예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군무원 그 발령지 선택 특징이 필기 성적 상위권자가 나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만약에 최초 TO 발령지가 강원도나 오지 같은 사람들이 꺼리는 지역이 몇 지역만 나오고 나머지가 다 임용 대기가 될 경우, 성적 상위권자들은 TO가 나온 강원도나 오지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임용 대기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기 있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육군 총포 합격자가 20명인데 TO가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2개가 원주하고 인제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분들이 강원도 지역은 꺼리는 편인데 강원도 중에서도 인제는 더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등분이 성적 1등이 원주를 선택하면은 2등분은 성적이 2등이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제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임용 유예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3등에서 20등은 임용 대기가 돼서 추후 공석이 나올 때마다 따로 연락이 갑니다. 어느 부대가 나왔으니까 어느 부대 가세요. 예. 이런 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필기 성적 상위권을 받은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TO가 적게 나올 경우, 미달이 나올 경우는 나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 합격입니다. 임용 전까지 합격자가 임용 포기를 한다던가 했을 때 생기는 건데요. 최대 3개월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필기는 꽈락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성적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 탈락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만약에 최종 합격자가 수가 원래 뽑으려는 TO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필기 꽈락이 아닌 성적 상위권자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 공군통신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작년 공군통신이 커트라인이 59점인데 추가 합격자의 점수가 54점이었습니다. 미달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있는 면접을 안 본 필기 성적 상위권자부터 이렇게 걸러서 추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입니다. 숙소는 관사와 독신자 숙소가 있고요. 부대 상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숙소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군무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따질 수 없어요. 그리고 보통 정비창 같은 데로 가시면은 거기는 군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군무원들에게 숙소를 준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일선 부대로 가면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못 받으시면은 그 근처에 본인이 알아서 부동산 가셔갖고 월세나 전세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사는 보통 2인 1실 아니면 3인 1실로 이루어져 있고, 독신자 숙소는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예, 순환보직입니다. 군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순환보직이에요. 예, 승진 시 해당 부대에 해당 직급 TO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직급 TO가 있는 부대로 발령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9급 TO만 있고 8급 TO가 없는 부대에서 본인이 9급으로 일을 하다가 8급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본인이 있던 부대가 8급 TO가 없는 부대이기 때문에 8급 TO가 있는 부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대가 뭐 인근이면 좋겠는데 서울에 뭐 수도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진주 쪽으로 난다거나 부산 쪽으로 난다고 하면은 멀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주말 부부가 싫다거나 이사가 싫은 분들은 애초에 지원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부 군무원에 한해서 고충 처리를 통해 나머지 한쪽에 있는 부대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번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육군의 경우 권역별 순환보직이라 최초 발령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권역을 나눠서 만약에 강원도에 최초 부임을 했으면은 계속 이동을 하더라도 강원도 내에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요번에 인제에 들어갔다 하면은 다음에는 뭐 원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춘천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권역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최초 발령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뭐 이게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치 않은 정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정보가 다 끝났고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시작하시면은 군무원 시험 응시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면접이나 이런 거 대비하실 때 아주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스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